어떻게 봐야 되나? 지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양측 간의 시각 차이가 있는 게 청와대 측에서는 당신들 의견은 듣겠지만 어쨌든 인사는 우리가 하는 거다. 그래서 A안 B안 주고 이 중에 누가 더 좋아라고 물어봐서 A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나마 B가 괜찮지 않느냐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으면 어쨌든 당신들 의견을 존중해서 우리가 인사를 하는 거다. 듣긴 들었다 이 얘기구나. 이게 청와대 측 반응인 것 같고요. 인수위 측 얘기는 아니 어차피 하는 총재는 차기 정부랑 같이 일할 사람인데 아예 인사권을 행사를 하려고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임명해달라고 한 사람을 임명해. 이게 인수위 측 입장인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어제 이제 메인 뉴스 아침 조간신문들 보면 이창용 국장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토는 없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지금 곽 기자 말씀하신 거 보면은 그 어제 5시에 했다는 인수위 고위 관계자겠죠? 네. 고위 관계자 얘기에 따르면은 누가 이창용이래? 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원래 이창용 국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창용 지명자에 대해서 원래 인수위 측에서도 그렇게 나쁜 기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 보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를테면 오늘 뭐 진보지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조선중앙 이런 좀 말하자면 보수지 사설을 봐도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 뭐 원래 이창용 그렇게 나쁘게 평가하지 않았으면서 지금 청와대가 지명했다고 괜히 어깃장을 놓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목요일 2부 국회 출입 기자들의 생생한 현장 취재기인데 한 분은 국회, 한 분은 인수위로 갔습니다. 국회 인수위 정보보고 시간. 두 분 모셨어요. 국민의힘 출입하는데 지금은 인수위 출입하고 앞으로 왠지 청와대 출입할 것 같은 프레시안의 곽지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민주당으로 출입하고 앞으로 계속 민주당으로 출입할 SBS의 고정원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맞죠? 인수위 지금 고 기자 인수위 가잖아요. 곽 기자입니다. 곽 기자. 네네네. 인수위 갑니다. 네. 시선과 발음이 다르게 나왔어요. 네, 인수위 출입하시잖아요. 네. 네, 그 춥다면서요? 그러니까 윤 당선인이 어제 지시해가지고 갑자기 천막이 세워지긴 했는데 냉장고도 있고 막 그러던데. 근데 거기 천막이 물론 없는 것보단 낫지만 하여튼 그래도 춥습니다. 오, 그렇구나. 저 오늘 준비된 주제 하기 전에 먼저 속보 하나만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퇴원했습니다. 근데 이제 퇴원하면서 대구 이제 달성에 있는 사저로 가기 전에 뭔가 메시지를 낼까 안 낼까 그걸 좀 봤잖아요. 곽 기자 오늘 뭐 나온 얘기 있습니까? 일단 기자들 앞에 카메라 앞에 선 다음에 그 기자가 바로 건강이 어떠냐 거기 이렇게 물어보니까 많이 회복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준비한 인사말로 보이는 얘기를 조금 짧게 했는데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다. 그리고 뭐 이 병원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그리고 이어진 질문에 답을 안 하고 바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특별한 메시지는 없었다고 볼 수 있고요. 뭐 굳이 의미를 찾자면 5년 만에라는 이제 말하자면 5년 그 중간에 이 문재인 정부 5년을 건너뛰어서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다. 뭐그 정도 얘기를 한 게 아닐까. 뭐 해석을 하자면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굳이 이제 정치적 말도 의도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네요. 그냥 감사하다, 뭐 오랜만이다, 요 정도니까. 환한 웃음이요? 이 부기자는 달성 가서 또 한마디 할 수 있으니까요. 본거지로 가서. 네, 뭐 여기서는 너무 많은 인파도 있었고 발언하기가 쉽지 않은 자리이기도 했으니까 달성 자택 앞에서 또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들이. 대구 달성에서도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가 계시겠네. 어떤 말을 할까? 근데 일단 오늘 아침 모습만 보면 고 기자가 곽 기자 얘기한 것처럼 아무 얘기도 않고 그냥 환하게 웃는 모습. 이거가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제 완전히 정치인이 아니라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그냥 그런 느낌. 왜냐면은 사실 정치인들의 사면됐을 때 웃고 안 그러잖아요. 어쨌든 유죄 확정 판결 받았는데 특혜를 받아서 나온 거니까 정치인들이 막 사면됐을 때 웃거나 안 그러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환하게 웃었거든요. 이걸 보면 본인이 이제 과거에 정치인이었다는 거 있고 이제는 완전 자연인으로 돌아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자연인 입장에서 보면은 사면되면 너무 좋거든. 몸도 아팠고 갇혀 있다가 집에 가면은 인간적으로 좋지 뭐. 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웃는 거 보니까 이제 뭐 정치의 짐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건가 보다 뭐 이런 생각 그냥 혼자 해봤어요. 근데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병원에서 뉴스를 열심히 봤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제가 인수위를 출입하다 보니까 약간 거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인수위 측에서 이제 기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혹시 만나는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인수위 관계자가 기자들한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자연스럽게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다 얘기하면서 다만 건강 회복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박 전 대통령이 오늘 나오면서 많이 회복됐다. 그럼 만난 거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이제 윤당선인 쪽에서 약간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지금 그냥 웃는 모습 이런 거 보니까 정치인의 무게를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간 것 같다 이랬는데 오늘 막 달성 가가지고 막 오후에 뭐 정치적 메시지 내고 이러면 아유 완전 예상이 틀린 건데. 그러면 저희가 내일 아침에 여의도 정발의 시간에 보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첫 번째 준비된 것부터 저 얘기를 해봐야 될 건데 저희 정치적 셀럽들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나도 주체제죠. 이거야 원 청와대와 당선자 갈등 때문에 전국이 베베 꽂혔어요. 참. 근데 오늘 국회 정보보고 코너에서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률도 얘기하지. 얘가 또 베베 꽂혔다. 참. 용산 집무실 좋아 빠르게 가. 국민들의 5월 청와대 나들이 저 윤석열이 책임지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안보가 먼저다 인입니다. 이창용 하는 총재 윤 당선인 의견을 들어서 지명했는데 아니 그 협의한 바 없다뇨. 아이고 섭섭합니다. 오죽하면 곽재훈 기자가 그랬겠어요. 여기서 의문의 일패는 이창용 후보라고. 아무도 추천한 사람이 없는 거 아니냐고. 허허. 내가 의문의 일패 네 아닙니까? 신구간 활동의 물건은 MB 사면이었는데 어느새 내는 잊혀지고 감사위원이 땡땡이 맡았다 카드. 에휴 나 좀 기억해줘요. 응? 곽 기자. 아 네. 어제 저 장제원 의원이 앞에서 네. 이통이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간담회 할 때 거기 현장에 있었죠. 예. 네. 어땠어요 분위기? 진짜 겁나 싸했습니까? 노래 가사처럼? 아니 뭐 거기서 분위기가 쌀 건 없죠. 거기는 장제원 의원 비서실장이 좀 약간 열을 내서 얘기하는 분위기였고 아니 뭐 우리가 추천을 했다고요? 언제요? 약간 이런 식으로 되묻는 분위기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양측에 지금 진실공방 같은 건데 보니까 뭐 청와대 측에서는 대화 내용을 공개할 수도 있다. 당선인 측에서 공개할 테면 공개해봐라. 뭐 네.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충돌의 지점이 어디서 있는 거예요? 포인트가 어디서 말이 갈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제 이제 장제원 의원하고 그리고 이제 같은 시각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시간도 분까지 똑같아요. 2시 15분에 기자들 만나가지고 각자 간담회를 했는데 얘기가 정확하게 어긋나면서 또 한편으로 겹치는 거는 우리가 뭘 잘못했냐,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냐라고 상대 측에 대해서 이제 좀 볼멘 소리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왔는데요. 이제 인수위 측 장제원 실장 얘기는 아니 누가 됐든 상대 의사를 물어보고 수락을 하겠다고 하면 이제 추천하겠다라고 해야 이게 추천이지 이게 뭐 이창용 씨 어때요라고 물어봐서 좋은 사람 같다 그걸 가지고 의견을 받았다고 하는 걸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냐. 굉장히 불쾌한 심정이었고 10분 전에 전화 와서 발표하겠다고 했다. 뭐 이게 무슨 협의냐 이런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형식은 협의처럼 형식은 뭐 알려준 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인사 추천 절차라든지 협의는 아니었다 이런 취지인 건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오후에 이제 인수위 측 관계자가 당선인 측 관계자가 기자들을 만나서 추가로 이제 한 얘기가 한 오후 4시 반 넘어서 한 5시 넘어서였는데 그때 했던 얘기는 말하자면 이게 청와대 측에서 좀 화해 제스처, 뭐 선물 이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 데 대해서 아니 받는 사람이 싫어하는데 이게 무슨 선물이냐, 굉장히 이제 불쾌하다. 라는 얘기를 거듭 반복을 했거든요. 받는 사람이 싫은데 무슨 선물이냐? 네네네. 그러면은 이창용 저 국장 네. 자체를 반대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우리는 다른 사람 생각하고 있었는데 웬 이창용 이건가요? 그러니까 심지어 당선인 측 관계자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우리 의사를 반영해서 인사를 한 거면 하겠다는 거면 우리가 지금 정식으로 다른 사람을 추천하면 지금 지명한 사람을 철회할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실제로 철회가 일어나진 않겠습니다만 지금 그 정도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청와대 측에서는 이게 인사를 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이제 내부 절차를 마치고 공개하겠다 이렇게 11시쯤 대통령에 보고가 됐는데 그래서 그쪽 원하는 대로 인사를 해주면 선물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계기가 돼서 잘 풀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당황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그렇게 거짓말하면 우리도 다 공개하겠다. 여기도 지금 상당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청와대도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나? 지금 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양측 간의 시각 차이가 있는 게 청와대 측에서는 당신들 의견은 듣겠지만 어쨌든 인사는 우리가 하는 거다. 그래서 A안 B안 주고 이 중에 누가 더 좋아?라고 물어봐서 A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나마 B가 괜찮지 않느냐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으면 어쨌든 당신들 의견을 존중해서 우리가 인사를 하는 거다. 듣긴 들었다 이 얘기구나. 이게 청와대 측 반응인 것 같고요. 인수위 측 얘기는 아니 어차피 한은 총재는 차기 정부랑 같이 일할 사람인데 아예 인사권을 행사를 하려고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임명해달라고 한 사람을 임명해. 이게 인수위 측 입장인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어제 이제 메인 뉴스 아침 조간신문들 보면 이창용 국장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토는 없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지금 곽 기자 말씀하신 거 보면은 그 어제 5시에 했다는 인수위 고위 관계자겠죠? 네. 고위 관계자 얘기 따르면은 누가 이창용이래? 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원래 이창용 국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창용 지명자에 대해서 원래 인수위 측에서도 그렇게 나쁜 기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 보도 그렇기 있었죠. 때문에 지금 뭐 이를테면 오늘 뭐 진보지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조선중앙 이런 좀 말하자면 보수지 사설을 봐도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 뭐 원래 이창용 그렇게 나쁘게 평가하지 않았으면서 지금 청와대가 지명했다고 괜히 어깃장을 놓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구나. 지금 자존심 싸움, 기싸움 이런 거 하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그러니까 뭐 그 전에 이제 한번 만남 회동이 날짜까지 정해졌다가 무산되고, 그리고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놓고 청와대와 이제 당선인 측이 이제 싸우다가 결국에 청와대 쪽에서 대놓고 공개적으로 안 된다, 이건 안 되는 거다라고 그냥 엎어버리니까 아마 인수위나 이 당선인 쪽도 굉장히 좀 불쾌감이 생겨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특히나 이제 더 중요한, 사실 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행 총재보다 결국 더 중요한 건 선관위원 그리고 감사위원, 더 큰 게 남았어요, 사실. 이걸 두 개를 위해서 미리 좀 서로 초석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인사를 안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창용 국장이란 사람에 대해 한국은행 총재에서도 이런 파업이 났으면 앞으로 뭐 감사위원이나 선관위원회 어떨지 그거 저 생각만 해도 어지러질한데. 그 장재원 의원이나 그 당선인 측 관계자 얘기나 핵심은 지금 보면 뭐 이창용도 아니고 뭐 선관위원도 아니고 결국 감사위원 한 자리인 것 같아요. 어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당선인 측에 주는 건 맞는데 나머지 한 사람을까지 당선인 측에 줄까? 그렇죠. 이제 청와대가 임명할 그 당선인 측 관계자가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아주 노골적으로 한 얘기가 결국 이게 감사위원 한 자리를 자기들 뜻대로 임명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알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러면서 뭐 5명 중에 4명 내주고 1명을 그걸 못 해주냐라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다. 감사위원회 그 과반이 넘어가는 문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뒤집으면 뭐냐면 결국 다른 그 한은 총재까지 포함해서 5개의 지금 인사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 감사위원 한 자리를 지금 청와대 뜻대로 해주냐 마냐. 요게 지금 쟁점이 되는 것 핵심적인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야, 근데 고 기자, 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역대 인수위 중에서 여야 정권 교체가 되는데 이렇게 그렇죠. 근소한 표차로 여야가 정권 교체된 게 거의 처음이죠. 그렇죠. 가장 표 차이가 적었던 때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격렬하게 다툼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아예 정권이 교체된 거기 때문에 좀 더 감정적으로도 안 좋은 것 같고, 그게 역대 보면은 뭐 제일 오랫동안 안 봤던 게 노태우 대통령 때 이제 김영삼 YS 정부로 넘어가면서 18일 만에 전 현직 대통령이 만난 게 가장 길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로 그래도 당은 같았어 그래도. 뭐 탈당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갈등이 생겼나 봐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 뭐 벌써 15일 정도 지났으니까 18일 기록을 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뭐 아마 오늘 4부에 김경진 국민의힘 선대본 공보단장 나오시니까 인터뷰 때 또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하고요. 아마 내일이랑 월요일 다음 주에 계속 얘기할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감사위원 임명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감사위원이 사실 자기들이 임명한다고 해서 감사위원들이 자기 입맛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또 문재인 대통령은 또 그걸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최재형 감사원장도 그렇고. 참 이게 권력자들이 내 사람 심으면 내 맘대로 해주겠지라는 좀 아둔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한은 총재 지명자도 상당히 불쾌할 것처럼 사실 그 신고 권력 간의 갈등을 보고 지금 가장 기분 나쁠 사람은 최재 감사원장. 원래 형식상 감사원장이 대통령한테 임명을 요청을 해야 임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시키면 내가 다 하는 사람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고기자 말한 대로 그 임명 대상자도 아니 뭐 이렇게 뭐 나를 임명하면 내가 막 자기들 맘대로 해줄 거 아니야 생각할 것 같아요. 고 기자가 마지막에 했던 그 얘기, 감사위원들이 꼭 아무리 임명한다고 해서
저 임명권자 말 듣는 것도 아닌데라는 거. 왜냐면 그거잖아요. 지금 양측에서 생각하는 게 저 문재인 대통령이 뭐 알박기 하는 거다. 다 넘어지면 불안하다. 그렇죠.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고 인수위도 그렇게 뭐 보고 있는 거잖아요. 다들 내 사람 심어야 돼. 야 근데 임명한다고 해서 그렇죠. 감사위원들이 임명권자 전 정권에서 임명했다고 전 정권 봐주고 현 정권에서 임명했다고 전 정권 잡고 이러면 안 되겠죠. 예. 잘할 거라고 믿어봅시다. 누가 임명될지 모르지만 감사위원회. 근데 요 권력 충돌이 청와대하고 인수위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법무부하고 또 당선인 인수위 차에서도 지금 또 난리대. 오늘 아침에 무슨 긴급 기자회견 하나 있었죠. 이게 사실 어제부터 이게 스토리가 있는 얘기긴 한데요. 그 박범계 장관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그 수사지휘권 폐지 이거 안 된다. 수사지휘권이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자 어제 인수위에서 어제 나온 조치도 사실 좀 굉장히 이례적이었는데 법무부하고 검찰청 업무부를 따로 받겠다고 했습니다. 법무부가 그것도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를 그 법무부와 대검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수사지휘권 문제도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대검 의견까지 포괄 해서 업무보고를 할 경우에 대검의 의견이 왜곡될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따로 받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추가적으로 이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의 긴급 기자회견은 이 지금 법무부 업무보고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서로 냉각기를 갖고 숙려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업무보고 일정 유예를 통지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예 받질 않겠다. 아예 받질 않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그 법무부 산하기관인 대검찰청은 업무보고를 하는데 법무부는 업무보고를 못하고 더 이제 그 일정이 수년이 되는 지금 이런 풍경이 빚어진 건데 결국 이 원인은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어제 박범계 장관의 기자간담회 내용이었거든요. 아마 뭐 좀 이렇게 이 박 장관에 대한 이 당선인 측에 좀 말하자면 이때까지의 뭐 구원이랄까 불쾌한 감정 이제 이런 것이 한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근데 부처 장관이 뭐 정치인 출신이긴 하지만 부처 장관이 당선인의 공약에 반대하는 기자간담회 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잘했다 못했다 떠나서. 그렇죠. 뭐 인수위가 세워지고 하면 정권이 바뀌면은 공무원들은 바짝 엎드려가지고 새 정권 기조에 맞춰서 뭔가를 하고 작업을 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완전 대놓고 난 싫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보기 드문 일이죠. 근데 지금 보니까 민주당 박범계 장관이 뭐 아무래도 정치인 출신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민주당에서 오늘 아침 보도 보니까 뭐 윤호중 원내대표가 맞습니다. 검수완박 하겠다. 법안. 그러니까 윤호중 원내대표 그리고 비대위원장 겸직을 하고 있고 이제 오늘은 이제 원내대표가 바뀔 텐데 뭐 검수완박을 꼭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진짜 할지는 좀 사실 의문이에요. 지금 뭐 지방선거도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검수완박, 뭐 검찰 개혁 이거는 민주당 내에 강성 지지층을 위한 구호이지 중도층이라든지 일반 전체적인 국민들이 직접 뭐 검찰 개혁 그리고 언론 개혁도 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급박한 일인지는 좀 의문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인수위 견제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실제로 민주당에서 그걸 밀어붙일지는 좀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민주당 얘기 좀 해볼 건데 원내대표 오늘 경선 있죠? 네. 원내대표 선출 있습니다. 선출. 예. 누가 돼요? 지금 한 5-6명 나왔는데 네. 후보가 사실은 없어요. 없고 형식적으로는 없고 모든 의원들이 이제 의원들 자신의 대표를 뽑는 거지 않습니까? 가서 알아서 이름 적어서 점점 줄여가서 1등을 뽑겠다라는 건데 지금 뭐 가장 앞서가고 있는 사람은 뭐 박광훈 의원 그리고 박홍근 의원 이렇게 2강 그리고 플러스해서 1중으로 이원우 의원 이렇게 한 3명이 좀 경쟁을 하는 것 같고 그 외에 뭐 안규백 의원, 김경엽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 약간 좀 약체로 꼽히고 있습니다. 원래 뭐 파벌, 개파 이런 게 좋은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선거에는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개파 좀 보죠. 박광훈 의원은 어느 파예요? 박광훈 의원은 뭐 범친문으로 꼽히고 그리고 뭐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이낙연 대표를 도왔기 때문에 그쪽 표를 좀 많이 가져올 것 같고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를 초반부터 도왔거든요. 중간에는 이제 좀 잠깐 한 뒤로 물러서 있긴 했지만은 이렇게 도왔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이낙연과 이재명의 뭔가 대리전으로 치러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고 그리고 이원우 의원은 SK 이제 정세균 전 이제 국회의장의 개파를 꼽히기 때문에 실제로 민주당 경선도 그 3명 중심으로 치러졌잖아요. 그래서 이거 대선 후보 경선이 다시 치러지는 거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야, 이게 뭐 원내대표 경선 맞추기가 제일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의원들 개개인의 속내를 알 수가 없으니까 막 친분 관계도 작용하고 그래서 근데 왠지 이번에 민주당이 대선을 패배한 이후에 첫 번째 원내대표 경선인데 거기 예전에 그 경선 과정에서 경쟁했던 사람들이 붙으니 이게 누가 되냐에 따라서 아마 민주당이
누구 중심으로 갈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도 있어요. 그게 지금 굉장히 복잡한 역학관계가 다 얽혀 있는 게 근데 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민주당이 여기서 분열하면 우리 진짜 작살난다 이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자기 표를 표출하지 않고 최대한 숨겨서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고 그리고 뭐 또 중요한 게 8월 달에 당대표 선거가 있거든요. 이때는 후보자들이 잘 안 보여요. 거의 친문 후보자들밖에 안 보입니다. 홍영표, 뭐 전해철, 지금 행안부 장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당대표가 친문이 된다고 하면은 원내대표는 또 친문이 되는 게 맞냐. 아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 쪽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뭐 지금 개파가 뭐가 중요하냐 지금. 우리 지금 당이 지금 대선에서 졌는데 이런 생각도 의원들이 많이 하는 것 같고 가장 큰 덩어리인 초선 뭐 80여 명이 되는 초선이 과연 어디로 지금 개파가 특별히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어디로 표를 줄지 이런 것도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짧게 물어볼게요.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그 사람이 비대위원장으로 합니까? 아니면 윤호중 원내대표가 계속합니까? 비대위원장. 아 뭐 지금 뭐 중앙위원회 민주당 내 중앙위원회에 또 허락을 받고 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비대위원장은 윤호중 비대위원장으로 가고 원내대표는 새로운 원내대표와 함께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면서 서로 협상하고 상의하고 가지 지금 당장 원내대표가 새로 뽑혀서 비대위 갈아엎고 새로 뽑고 뭐 이러기에는 지방선거가 좀 너무 안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